커피따라 유진쌤입니다. 선생님이 오늘은 눈과 얼음 나라의 대단한 친구들이라는 책을 소개할까 하는데요. 눈과 얼음 나라 어딜까요? 남극과 북극을 말하는 거겠죠? 선생님 사실 이 동물 친구들도 흥미로웠지만 이 책을 통해서 남극과 북극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고 새로운 시선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. 그냥 막연히 추운 곳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. 그냥 뭐 북극에는 북극곰이 있고 남극은 펭귄 사는 곳이라고 생각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선생님은 남극이 땅이고 북극이 바다라는 거를 이번에 처음 깨달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. 그냥 막연히 그냥 북극에는 얼음이 둥둥 떠다니지 이거를 바다와 연결지어서 생각을 못했는데 여기 딱 책에서 얘기를 하거든요. 남극은 대륙, 그러니까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남극은 딱딱한 대륙, 이제 두꺼운 얼음 밑에 땅이 있고 북극은 두꺼운 얼음이 둥둥 떠다니는 그 밑은 바다인 거죠. 바다를 둘러싼 대륙들이 있는 그게 북극이고 남극이라고 딱 설명을 먼저 시작을 해요. 그걸 딱 보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남극과 북극의 환경이 더 이해가 되고 남극이 왜 더 추운지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. 이제 그걸 인식하고 지도를 보니까 세계 지도를 보니까 딱 그렇더라고요. 되게 놀라웠습니다. 여기 보면 늑대부터 해서 뭐 황제 펭귄, 사양소, 뭐 술록, 뭐 흰 올빼미, 바다표범, 북극곰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인상적이었던 설명은 크릴 알죠 여러분? 크릴 새우라고 알고 있는 크릴과 그 다음에 벨루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. 물론 벨루가가 포인트는 아니었고 그린란드 고래가 포인트였는데 그 두 동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자면 남극을 먹여 살리는 영웅이라고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냥 한 개의 존재로 사실 보지 않고 크릴은 전체 때로 보잖아요. 고래들이 이렇게 해서 먹는 게 크릴 새우잖아요. 한 번에 뭐 한 마리를 먹는 게 아니죠. 정말 뭐 수백 쪽을 먹는데 크릴은 세상이 생명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동물이야. 크릴이 없으면 남극은 존재할 수 없고 남극이 없으면 북극도 없어. 남극과 북극이 없으면 적도와 세상도 없고 우리 인간도 살아갈 수 없지. 크릴은 남극에 사는 거의 모든 동물을 움직이게 하는 연료야. 펭귄부터 고래까지 모두가 크릴을 먹고 살아. 그러니까 크릴이 없으면 이 동물들이 존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왜냐면 그걸 먹어야 되니까. 언젠가 어떤 과학자가 이 크릴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대요. 이 한 마리의 크릴이 지느러미도 없고 10개의 다리가 있는데 크릴에도 삶이 있다는 거죠. 정말 바다에서 그 10개의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떠 있을 수가 없대요. 그래서 그 살아있는 기간 동안은 열심히 그 10개의 다리를 움직인다는 거죠. 떠다니기 위해서. 그런 점도 놀라웠고 이거를 연구한 그 과학자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리고 이 크릴은 배부르게 이 크릴도 뭔가를 먹으니까 그 바닷속에 어떤 그 미생물을 먹으니까 사는 거잖아요. 그걸 먹으면 몸이 터진대요. 되게 신기하죠. 몸이 터져서 그 안에 그 새로운 몸으로 또 살아가는 거래요. 선생님 그런 것도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. 근데 여기 이제 크릴은 매 순간 쫓기는 신세라고 여기에서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. 밤낮도 없고 일요일도 휴일도 없고. 이 작가님은 크릴은 하나하나 뽀뽀를 해주고 싶을 만큼 아름다워 마치 유리로 만든 작은 요정 같아. 이 안에 루시페린이라는 발광 물질이 있어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래요. 신기하죠. 이제 본인이 아름답지만 결국에는 잘 눈에 띄잖아요. 빛이 나니까. 근데 다른 동물들의 정말 완벽한 먹이가 되어주는 이 크릴에 대한 설명이 참 흥미로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하고 싶은 동물은 이 그린란드 고래와 초대 손님 벨루가인데요. 벨루가는 우리가 그 롯데월드 그 아쿠아리움에 가면 볼 수 있는 흰 고래잖아요. 소리를 낸다는 걸로 유명한. 여기서도 얘기를 해요. 그린란드 고래가 주인공이긴 한데 이제 그린란드를 보려면 항상 그 주변에 있는 벨루가 친구를 볼 수가 있대요. 그래서 벨루가를 소개를 하는데 벨루가는 하루 종일 시끄럽게 노래하는 흰 고래라고 설명을 합니다. 그래서 바다의 카나리아라고 한대요. 호기심이 많고 사람을 잘 따르는 편이라 기다리고 있으면 언제나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.
그렇게 이제 벨루가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린란드 고래가 나타난대요. 그린란드 고래는 이 막 그 크리새우를 잡아먹고 사는 엄청 커다란 고래인데 안타까운 얘기가 나옵니다. 그린란드 고래를 옛날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잡았대요. 고래에 나오는 그 기름 때문에 고래를 정말 많이 잡았대요. 그리고 긴 수염, 고래의 긴 수염으로 우산도 만들고 옛날 그 여자 속옷 그 코르셋 같은 이렇게 치마를 붕 띄워주는 거 있잖아요. 그거를 만들기도 했다는데 선생님 되게 신기했어요. 그린란드 고래를 이제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그린란드 고래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이라는 것이 밝혀졌대요. 우리가 이제 막연히 뭐 거북이 같은 것들이 가장 오래 사는 동물로 알고 있는데 이 그린란드 고래가 세상에서 알려져 있는 가장 오래 사는 동물이라고 여기 세계에서 소개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작가님은 그런 기사를 보면 참 안타깝다. 그린란드 고래가 크릴을 좋아하는 온순한 동물이 아니라 사납고 무서운 동물이었더라면 인간이 그처럼 쉽게 잡아들여 마음대로 회부하지는 못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그러니까 이 그린란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사실 사람들이 잡아들여서 막 해부를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죠. 물론 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의 기회가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동물들의 죽음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선생님이 두 동물만 소개한다고 했는데 하나 더 소개를 하고 싶은데 극제비 갈매기가 나와요. 이 극제비 갈매기는 남극과 북극을 오가는 유일한 갈매기라고 나오더라고요. 대단하죠. 작은 새 한 마리가 남극과 북극을 평생 30년 동안 사는데 평생 왔다 갔다 한대요. 누가 가르쳐줬을까요? 참 그죠?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선생님 읽으면서 지구의 반대쪽 끝에 도달하기까지는 약 40일이 걸려. 가볍고 연약한 날개로 하루에 500km를 날아야지. 대단하죠. 그러니까 극제비 갈매기는 어둠을 볼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. 늘 해를 따라서 이동을 하니까. 그래서 극제비 그 갈매기가 어둠에 잠기는 경우는 죽어갈 때 30년 인생을 다 살고 죽어갈 때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. 참 그 연약한 날개를 이동하는 거리가 생애 죽을 때까지 100만 킬로가 넘는 거리래요. 지구에서 달을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라고 하죠. 도대체 이런 엄청난 에너지를 어떻게 얻는 것이며 누가 그들에게 그것을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준 것이며 선생님 참 그런 얘기가 신기했습니다. 그냥 이런 동물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이 늘 신기하기도 하고 이거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요.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새삼 이 책을 통해서 또 생각하게 됐어요. 새로운 동물들도 많이 소개가 되고 남극과 북극의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또 설명을 해주는 이런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야를 넓히고 생각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윤쌤 책책책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.